K바이오에 대한 궁금증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바이오톡톡 더벨 이기욱 기자입니다. 더벨 김성아 기자입니다. 기욱 기자님은 미용 성형 시술 중에 알고 있는 시술 있으세요? 아무래도 보톡스, 그러니까 보툴리눔 톡신 시술이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2002년 FDA 미용 목적 승인을 받은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임상 현장에서의 활약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미용 성형 제품으로 성장했는데요. 2023년 기준 글로벌 미용 시술 시장의 46.3%를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오늘 바이오톡톡에서는 한국 제약사들이 톡신 강국으로 거듭난 배경과 그 성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내에도 보툴리눔 톡신을 제조하는 기업이 꽤 많죠. 꽤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보툴리눔 톡신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독성 물질 보툴리누스균을 배양해 추출한 독성 성분인데요. 이 1g만으로도 거의 100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해서 1975년 발효된 생물무기 금지 협약에 따라 규제 대상 물질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균주부터 제조 기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 30여 곳에 불과한 이유죠. 놀라운 점은 이 중 국내 기업이 차지하는 수가 각사 자회사를 포함해서 18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절반 이상이 국내 기업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을 미용 시술용으로 처음 허가받은 곳은 미국 엘러간, 현재 에브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주국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는지 균주와 기술 모두 발견하기 어렵다면서요. 네, 이 보툴리눔균은 벌꿀이나 부패한 음식물, 토양에서 자연 발생하는 균이긴 하지만 균주를 분리,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예브비를 비롯한 글로벌 대표 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업 대부분이 1920년대 최초로 이 보툴리눔 균주를 분리한 이반 홀 박사의 홀균주를 사용하고 있어요. 2006년 국내 최초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출시한 메디톡스도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수학한 양교환 박사를 통해 홀 A 하이퍼균주를 들여오면서 개발에 나설 수 있었죠. 이 양 박사는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연구 목적으로 공여받은 균주를 한국에 귀국하면서 이삿짐에 함께 싸들고 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판 문익점이라는 별칭도 있었죠. 생물 무기금지 협약에 따른 규제 대상 물질이면 국가 간 이동도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메디톡스는 양 박사가 귀국하던 1979년 2월은 보툴리눔 균주를 고위험 병원체로 규정하기 이전이며 이 미국에서 균주 해외 반출을 규제하는 수출관리법 등이 발효된 시점도 그 이후이기 때문에 실정법상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건 다른 기업들의 균주 확보 방법인데요. 이후 보툴리눔 톡신 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어떻게 균주를 얻었나요? 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기업의 균주 출처는 크게 직접 발견, 균주 은행 도입, 타사 도입으로 나뉩니다. 일부 기업은 균주 출처를 명시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슈가 된 건 직접 균주를 확보했다는 기업들입니다. 균주 확보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알려진 가운데 국내에서만 휴재, 대웅제약, 휴온스 등 유수 기업이 부패한 음식물이나 토양에서 직접 균주를 발견했다고 했기 때문이죠. 메디톡스 측은 자사 균주 도용을 의심하며 휴재, 대웅제약 등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전을 치르기도 했죠. 2016년부터 한국과 미국을 넘나들며 진행된 소송전은 10년이 다 된 지금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잡음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죠. 특히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대웅제약, 휴젤, 메디톡스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나보타의 경우 2019년 국내 보툴리눔 톡신 최초로 FDA 승인을 받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진출해 벌써 점유율 13%를 넘기고 있어요. 휴젤은 2020년 국내 최초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지난해 미국 FDA 허가도 받으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넓히고 있죠. 메디톡스 역시 아직 허가는 받지 못했지만 미국, 중국은 물론 신흥 뷰티,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중동까지 영역을 넓히기에 노력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는 경쟁자가 많은 데 비해 시장 규모가 2천억 원대에 불과해서 출혈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선도 기업들은 일찌감치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성과도 좋아요. 특히 대웅제약의 경우에는 메디톡스와 진행했던 ITC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해외 사업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했습니다. 여기다 세계적 수준의 품질 관리와 계속된 적응증 확대 연구를 통해 시장을 계속해서 넓혀나가고 있죠. 나보타는 미국, 유럽 등 빅마켓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해외에서만 1,56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2015년부터 나보타 사업본부를 이끌면서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재를 글로벌 반열에 올린 인물이 대웅제약의 신임 대표직에 앉기도 했는데요. 이 오랜 기간 나보타 사업본부를 이끌었던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에게 직접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그 보톡스가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이 1989년이니까 벌써 35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톡신 시장이 매년 10% 이상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2030년에는 약 15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거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새로운 치료 적응증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미용 시술법 또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국내 톡신 개발 업체들은 대규모 생산 능력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한국 의료진들의 우수한 테크닉을 활용한 다양한 시술법 교육 프로그램 등을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신생 업체들도 지속 진입하고 있는데 아직 글로벌에서 존재감은 미미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 상위권 업체들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1분기 국내사들의 톡신 실적 발표를 보면 대웅제약이 1위, 휴젤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웅의 경우 가격이 무너진 내수 시장보다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 수출액 모두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에피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브라질, 태국, 터키 등 주요 국가에서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상위권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우디, 이집트 등 중동에 본격 진출하려고 하고요. 오세아니아, 유럽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어서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나보타의 성장 전략은 먼저 단 하나의 불량품도 만들지 않겠다는 품질 제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고순도 보툴리눔 톡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것이고 더불어 다양한 임상 개발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차세대 신제품 개발, 치료 적응증 확대 등을 통해 톡신 사업 포트폴리오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신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면서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 미래를 위한 대비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웅제약은 2030년까지 보툴리눔 톡신을 연매출 1조 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사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개화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글로벌에서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나가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아직은 FB, 멀츠 등 글로벌 에스테틱 기업의 아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국내 기업들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성공 전략을 펼쳐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더벨에서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